안녕하세요. 저 권혜상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 강의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좀 학교 다니시죠? 제가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걸어라 길이 생긴다. 뭐 저도 학교를 다니고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을 30년 훨씬 넘어 이제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학교나 학원을 가지 않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진국 경우를 보면은 좀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관한 거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이나 학교 친구들 사이에 이야기하고 하는 거와는 조금 다른 좀 생뚱맞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세상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공부가 좋아서 뭐 교수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공부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밥벌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수라든지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학교 다니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일단 직장을 들어가는 데는 열심히 스펙을 쌓고 이런 카페에서 스터디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일이라는 것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교육, 특히 학원에서 하는 교육들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 우리나라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이것은 여기도 있는 것처럼 일단 부모님이 돈을 내야 되니까 쓸데없는 걸 배우니까 당연히 낭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수님을 한번 뵀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대학원 박사 과정에 들어올 때 실력은 보지 않는데요. 요새 학생들은 기본적인 실력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실력이 있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늘 이제 잘하는 축에 드는 사람들은 한번 실험이 안 되거나 무슨 자기가 새로운 걸 이해를 못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처를 입고 시쳇말로 이제 자빠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번 자빠지면은 일어나질 않는데 자빠지면은 이제 툴툴 털고 우리 상처가 나면은 약을 바르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떤 박사 과정에 학생을 뽑을 때 기본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마보이는 절대 안 뽑는데 또 자빠지면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인생은 아버지도 어떤 사람의 아들이었고 또 할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결국에는 공부라는 것도 선생님이 가르치지만은 우리 말을 그렇게 물가에 가듯이 결국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차이가 조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의지가 일어서려는 의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자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 속에서 또 상처를 받으면서 다 사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뭐 신이거나 아니면은 아무거나 아니겠죠. 인간은 신과 아무것도 아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 아픔이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 인생이나 일이나 직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어떤 분이 요새 우리나라 청년 직장에서 가장 큰 그 질문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였대요.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부족하고 대기업에서는 서로 관련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이 대기업은 좋고 중소기업은 뭐 나쁘다. 선악의 문제가 아닌데 근데 실제로는 9988이라는 말이 있는데 회사 개수로 치면은 중소기업이 99%고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만 가려고 물론 대우가 좋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그 자체가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카페가 큰 대형 카페도 있을 수 있고 자그마한 카페도 있을 수 있는데 작은 카페에서는 커피를 만들고 청소하고 여러 가지 격리도 보고 할 수 있는 반면에 큰 카페에서는 커피 만드는 분은 커피만 만들고 청소하는 분들은 청소만 하고 그래서 한 가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지 모르지언정 실정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사는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나라가 한 30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장관이 있어요. 물론 장관 되기는 뭐 미국의 장관보다 쉬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장관은 장관이니까 오히려 그런 나라에서는 거기 장관 되기는 쉽지만은 그 보통 사람들이 그런 대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어가기 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뭐 부탁이라기보다는 우리 애도 뭐 직장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요새는 열심히 필수적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이제 한 번, 두 번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것도 기능이니까 늘겠지만은 그 자기소개서란 것이 이제 뭐 천편일률적인 모범 그런 족보 같은 게 있기는 있겠지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한 것을 자기의 장점 또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을 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또 한쪽으로 또 휩쓸리는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게 어떤 분이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서 한 이야기인데 미국 분인데 한국 문학을 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잘하죠. 그래서 이분한테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고 뭐 그런 걸 물어보니까 뭐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국에서 교수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정책을 하면서 자기는 뭐 영어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를 잘 하겠냐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뭐 대화를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로 자세히 지켜보면은 친구들을 지켜보면은 어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단어를 이렇게 이제 내뱉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문장이 된다 하더라도 또 문장끼리만 이렇게 돼 있지 어떤 현상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나는 뭐 어떤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것이 이렇다 A는 B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전체적인 일관성이 없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단어를 수없이 이렇게 던지는데 그 조합을 듣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조리 있게 좀 적을 수 있으면은 그것을 영어 단어로만 싹 바꾸면은 저절로 되는 건데 한국처럼 그렇게 의학을 어렵게 하는 나라는 없다고. 그래서 한국말을 열심히 하면은 영어건 불어건 중국어건 쉬워질 텐데 한국 분들은 이 한국말을 조리 있게 하는 연습을 이분은 그렇다 한국 사람이 똑똑하고 그런 건 다 인정하는데 그런 자기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내가 무슨 인턴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왜 인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뭐 1분이라 하더라도 설명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이런 카페에서도 우리가 스타디를 할 때 그런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다 연습이니까 그러면은 너의 이야기는 전후 맥락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친구들이 왜냐하면은 훈수가 또 이거 남의 그 이야기 듣기는 쉬우니까 자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훈수를 떠주는 그런 걸 하면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직장 생활의 거의 다는 말과 글이에요. 어떤 마케팅을 하건 이 컵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컵에 대해서, 이 컵은 뭐 재질이 플라스틱인데 얼마고 사이즈는 얼마다, 그리고 뭐 많이 사면 어떻게, 결국에는 보고서라는 글의 형식으로 위에 상사한테 말로 표현하는, 또 아니면은 바이어한테 가서 하거나 아니면 소비자한테 가서 설명하는, 결국 세상은 말과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눈으로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단어만 나열하는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처방전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나름대로 3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저도 제3자 입장에서 이거는 내가 참 아쉬웠구나 하는 것을 좀 열 몇 장을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제목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자고 있는지 강의를 듣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OECD 선진국, 그 당시에 지금 34개국인데 30국인데 밑에 있는 그 가로 쪽에 있는 것은 15세 학생들을, 그 중학생이겠죠. 15세 학생들 상대로 저기 나와 있죠. 과학, 읽기, 수학 그 시험이 있습니다. 뭐 시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평가하는 건데, 피사라는 평가인데,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갈수록 등수가 여기가 핀란드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아주 우수한 계층에 들어있죠. 이쪽 갈수록 이제 못하는 나라니까. 그리고 이 가로축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삶의 만족도는 여기 8.0이니까 덴마크가 최고 높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인데, 보통의 경우는 이게 뭐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성적 평가 점수와 이것이 이제 이렇게 45도로 거의 비례하는 관계, 이거는 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OECD 평균은 여기 있고, 이렇게 45도가 있고 여기 평균이 있는데, 보통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 선의 위쪽에. 그런데 특이하게 다른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한국과 멕시코예요. 멕시코는 평가에서는 꼬레비에 꽁지에 있는데 우리보다 세상이 이게 행복이라기보다는 만족을 하며 살고, 우리는 이 평가는 좋은데 만족을 못하는 여기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대체로 중심, 거의 모든 한 80%가 이 그룹에 있는데, 이 두 나라만 아주 특이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외국을 나가거나, 제가 여기 이제 OECD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특이한 여기 외에도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은 좀 특이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 여기는 행복은 성적순이더라고, 다른 나라는. 이게 인과관계는 나 모르겠어요. 두 개를 겹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이랬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물론 삶의 만족이라는 것이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MT를 갔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무슨 과가 있다 그러면 지도 교수님 아니면 우리 선배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좋은 사람을 1, 2, 3, 4, 5 점수를 매기자 그러면은 아주 좋아할 경우에는 5, 4, 3 이렇게 매기는 사람이 있고, 아주 점수가 짜서 아주 좋은 경우에도 3, 2, 1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5점을 주면은 다른 사람은 아주 좋은데 3점을 줬다. 그러면 5점 준 사람보다는
훨씬 가중치가 떨어지잖아요. 같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5점이면은 점수가 많이 평가되는 것이고, 그래서 삶의 만족이 우리나라는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 기준이 높을 수는 있죠. 높기 때문에 웬만큼 좋은 일이 있어도 이거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한국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좀 심각한 건데, 요쪽에는 나라고 위에는 이제 퍼센트 마이너스 60%에서 플러스 60%인데 15년 동안 자살률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보니까 여기 빨간 것이 OECD 평균이니까 한 20% 정도 감소를 한 거예요. 15년 동안에. 그리고 거의 많은 나라들이 감소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몇 나라만 이제 플러스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KO 이게 한국이고, 한국 그 옆에 칠레, 일본 이렇게 있는데 요 칠레, 일본 세 나라 빼고는 뭐 거의 이제 뭐 얼마 안 되니까 여기 네 나라고는 포르투갈. 그런데 이 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60%인데 우리나라는 153.6%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 이제 종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제 아래 위에 마이너스 60 플러스 60%에서 153.6% 이렇게 이제 자살을 많이 하는 게 뭐 세상이 즐거워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15년 동안에 이 다른 나라는 감소하는데 전체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표를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한국은 참 특이한 나라다. 그래서 이거는 증가율이니까 뭐 그걸 다 칩시다. 옛날에 자살률이 워낙 낮았으니까 우리가 그 학교에서 100명이 있으면은 100등에서 뭐 70등 가기는 쉽잖아요. 50등까지는. 그래서 뭐 증가율이니까 그렇다고 자위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절대 기준이 어떻냐. 우리가 연도별로 조금씩 틀리지만은 대체로 10만 명당 30명 자살을 하는데 OECD 평균이 10명이에요. 그리고 작은 나라는 3명. 그러니까 평균의 3배, 좀 적은 그 나라군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양과 증가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30명이 앞으로 더 증가를 한다면은 이거는 뭐 큰 사회적인 뭐 이슈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병리 현상인데 이거 참 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현실을 봐야 앞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 것인지. 그래서 이 독일에 옛날에 쇼펜하우어라는 그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과 권태를 이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처음에는 누구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러죠? 우리 방학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뭐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열정이 이제 식죠. 7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8시, 9시 뭐 어떤 때는 10시에도 일어나고 열정이 식으면서 직장 생활도 이제 처음에 그 열정에서 고통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 강의 들어갔을 때는 오늘 뭔가 건지러 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강의가 재미없으니까 꾹꾹 보고 이제 조는 이제 이제 조는 거죠. 지금 시간이 이제 졸 때가 됐으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니까 당연히 졸아야 되는 거고 거기를 거부하면 이제 스트레스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하고 듣는 것이 이제 고통이에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왔지만은 이제 듣다 보니까 아이고 재미도 없고 저 아저씨 재미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고통은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이야기 듣는 사람, 우리가 갑을 이렇게 하는데 이 칼자루를 쥐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를 고통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또 고통의 일부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장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하거나 뭐 일을 뭐 특허를 내거나 아니면 박사를 받거나 무슨 성취를 하면은 고통은 조금 사라지고 많이 사라지고 권태라는 이상한 또 특이한 고통이 또 따라옵니다. 그것도 고통의 일종인데 조금 다른 부자병, 성공한 사람들의 고통이 권태라는 거예요. 권태. 어느 정도 출세를 소위 말하는 출세를 하면은 권태라는 이제 그 고통이 따라오는데 이 이제 권태에서 나는 이제 재미없어. 그래서 권태를 탈출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거나 또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다시 이제 공부를 하거나 고통의 세계에 가서 다시 이제 고통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공한 또 사진작 내가 어릴 때 못 해본 내가 이제 회사나 뭐 다른 쪽에서는 성공했으니까 어릴 때 못 해본 사진, 뭐 그림, 발레, 작가 이런 것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권태를 벗어나는 분도 있어요. 그쪽이 이제 여기 말하는 자아실현 어려운 말로 그렇지만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진짜 이제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자기 인생에 이제 성공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권태가 많아지면은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결혼을 했거나 한 분의 이제 그 어머님 한 50대나 50대 중반 되면은 이제 애들은 이제 뭐 대학생이니까 뭐 수발하기는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지원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할 일이 별로 없어지니까 권태가 지나서 우울증.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특히 어머님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걸리면은 학생들 생활이 힘드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우울증의 증세가 있다 그러면은 자아실현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엔돌핀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시죠. 행복해지려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리고 엔돌핀의 반대가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소화도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이제 그 반대가 스트레스인데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내가 측정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4,000배나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있는데 그게 감동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어떤 거냐면은 연애를 하는데 뭐 남자친구건 여자친구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데 마냥 좋은 거야. 무슨 이야기만 하더라도 막 웃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은 그 선생님이 눈곱에 꼈다 하더라도 그것도 예뻐 보이고 옆에 있는 친구는 아니 선생님 지저분한데 왜 아냐 저거는 자연스럽고 얼마나 그 사람이 좋으냐 이런 것처럼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이제 인생이 좀 행복해지는데 이런 것은 어떤 때 나오느냐면은 자주 나오면은 이게 이제 누구나 행복하겠죠. 자주 만들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모님 돌아가셔도 잘 울지 않는 사람이 막 드라마 보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감동의 그 느낌 선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 그 양파 까면은 이렇게 저절로 눈물이 나듯이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이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진짜 엄청난 사랑을 할 경우에 어떤 선생님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저 사람 없으면은 뭐 세상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밥도 먹기 싫고 세상이 깜깜하다. 이런 사랑을 할 때는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래 지속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생물학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데 뭐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지만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니면 내가 뭐 육체적인 다리가 아픈데 가방을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는데 실전을 다녔거나 아니면은 뭐 시험이 떨어졌거나 그럴 때 친구가 이렇게 구원의 손길로 할 경우에 나의 고통을 그럴 경우에 친구에 대해서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내가 친구가 어려우면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뭐 목표를 성취한다든지 그런 건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다든지 그래서 한국에 없는 이렇게 장관인 그런 경치를 보면은 그게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있는 사람은 늘 보기 때문에 안 나오겠죠. 그 사람은 이제 백두산을 보거나 또 다른 걸 봐야,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경험, 또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어떤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그 목욕탕에서 부르게 원리, 뜨는 원리를 그 발견하고 그때 유레카, 그러면서 빨가벗고 막 뛰어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옷을 벗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아주 진리,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탁 알았을 경우에 사진기를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앞에 있는 학생 얼굴만 나오고 뒤에 사람은 흐릿하게 나와야 학생이 돋보이는데 전체 다가 잘 나오면은 그 사진 기법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해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떻게 하니까 그것이 이제 탁 됐을 경우에 엄청난 그 희열을 느끼고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감동 호르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은 이제 실제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렇지만은 모르고는 실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필요 조건은 일단은 알아야 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걷자는 것은 뭐 단순히 걷자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하자. 그러면은 걸어야 이제 길을 만드니까 우리가 눈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길이 이렇게 있는데 눈이 오면은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가 이제 걷는 길이 이제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이 이제 오른쪽으로 걸으면은 사람들은 이게 길인가 보다 해서 오른쪽 걷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절벽으로 가는 길인지 정상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길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거는 사막이라는 이 프랑스 분이 오르텅스 블루라는 분이 쓴 시인데 여기 계신 분 한 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으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이문재 시인께서 신문 칼럼에 이 시에 대해서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조그마한 글씨지만은 저 글씨가 보이는 분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이키면서 실제로는 앞으로 미래로 나아간다. 우리에게 뒤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체크한다. 앞만 보고 질주하는 삶이 얼마나 삭막한지 또 그런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라고 말하는 여기 주인공은 그는 남자예요. 그죠? 이 시인은 여잔데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으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시는 너무 빨리 읽으면은 그 시는 함축적이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돼요. 산문을 읽는 거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넉줄을 읽으면은 이 시는 다른 시하고 틀려가지고 그 어떤 그림이 여기 다른 이제 사람이 이제 사자하고 이제 흑인 여자가 이제 악기를 들고 자는 유명한 이제 그림 이거 뭐 뉘앙스가 틀리긴 틀리는데 이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그림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 사막이라는 시가 옆에 이문재 시인께서 해석을 했지만은 뒤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간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개인데 이게 조금 골치 아픈 공식 비슷하게 제가 적었지만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사막에서
어떤 이 환경에서 건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홍익대학교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와시석은 어떤 목표를 정해서 걸어가고 있겠죠. 이 사막을 벗어난다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러면 여기서 걸어가는데 우리가 조금씩은 걸어가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볼링을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1cm씩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무 그쪽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이렇게 샥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버리면은 이게 조금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걸어는 가지만은 이렇게 조금씩 가는데 우리가 등산 가면은 이제 길을 잊어버리면은 원래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길 찾다고 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결국 자기 자리에서 힘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조난 사고가 나는데 이 사막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0.1도씩 이제 거꾸로져서 바뀌어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앞을 향해서 가지만은 뒤로 돌아보면서 자기 발자국을 보면은 자기 발자국이 갈짓자인지 직선인지 이렇게 왔다면은 목표가 여기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직선으로 왔으면은 바로 방향을 가는 것이고 조금씩 이렇게 갔다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간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 앞에 놓인 발자국은 이미 과거에 지나간 발자국이에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거는 지나간 똥덩어리다. 그런데 똥덩어리가 아니고 사실은 이 과거라는 것이 내가 걸어온 그 형태를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갈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물론 그림이 이제 양으로는 뭐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점을 찍어 보니까 한 달 전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개를 그리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화가 그림을 그만둘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걸어온 길들을 체크만 해보더라도 자기 앞날이 거의 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면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렇게 갔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직선으로 갔다면은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누가 무슨 잡지 않는 그러면 간다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과거라는 것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거의 많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 과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과거라는 것은 어떤 사실, 어떤 정보, 경험들의 집합인데 이 현재라는 것은 그 과거가 과거에 공부를 했든지 뭐 노래방에 가서 했다면 노래 연습을 많이 한 그 사실이 해서 그 노래방의 마이크라든지 친구라든지 그 분위기하고 합쳐서 현재의 노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가수를 하더라도 뭐 마이크가 없다거나 또 마이크가 없으면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육성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영향을 받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환경이 좋다면은 과거의 것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재의 그래서 그 과거인데 근데 그 과거만 그대로 오느냐 그건 아니죠. 현재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걸어왔구나. 이렇게 걸어왔으면은 이렇게 가야지.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사실과 반성된 과거를 가지고 결국 이제 성찰이라고 그러는데 반성이나 성찰은 같은 뜻이라면은 사실과 성찰이 모여서 현재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강의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과거의 사실이죠. 그러면 강의 준비를 안 했다면은 당연히 강의를 할 때 버벅거리거나 아니면은 질문을 하더라도 잘 설명할 수 없거나 그리고 어제 내가 숙제를 한다고 잠을 잤다. 그럼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꼬뻑꼬뻑꼬뻑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공자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어제 좀 이제 잠을 잤으면은 오늘 이제 정신이 이제 맑고 지금 이제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뭐 저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이 비몽사몽 이제 졸리는 그리고 미래는 이제 현재가 하고 과거가 합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과거라는 거죠. 과거. 그리고 그 단순한 과거가 아니고 과거 더하기 자기가 성찰하고 반성한 과거는
현재 방향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걸어왔다면은 다시 원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갔다면은 반성해서 칙 이렇게 가면은 바로 가는 거니까 성찰된 과거는 현재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 물론 전문적으로는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한자어죠. 그래서 과거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어제, 어제, 현재를 오늘, 뭐 지금, 오늘, 그죠? 지금이나 오늘, 내일은 그러니까 한자말은 내일이나 미래나 같은 그러니까 미래는 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내일은 올래째, 올래 내일이 온다, 어떤 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없는 거예요. 어제, 오늘, 지금은 우리 말이 있고 미래는 우리 말이 없는 거예요. 내일도 우리 말이 없고 물론 사전에는 있다 하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과거라는 것은 이 현재도 과거에 쌓여 있는 것이니까 과거가 지나간 똥덩어리가 아니고 사실은 그쪽에서 다이아몬드와 황금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를 그럼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 자기가 잘 못했다 하더라도 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좋은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지켜보는 방법 중에 최고 좋은 것은 일기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서 그날 뭐 이런 카페도 그렇고 오늘 몇 명이 오고 수입이 얼마라는 거 결산하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4시 반이나 이렇게 가면은 이제 문을 닫아놓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돈을 얼마나 예금을 했고 대출을 했고 돈이 나갔는지 또 그리고 돈이 이제 없어졌는지 그 결산을 한다 그래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결산을 하는 것이고 내 인생에 오늘 하루 친구하고 좋았다, 싸웠다, 선생님이 나를 꾸중했다, 선생님이 나를 칭찬했다, 칭찬해서 기분이 좋았다.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이 쓰는 일기고 좋았는데 왜 기분이 좋았는가? 아, 내가 발표를 이렇게 할 때 재미있게 발표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재미는 없었지만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했다. 나름대로 이렇게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기나 결산보다도 더 발전한 것이 명상이에요, 명상. 그런데 보통 이렇게 명상을 하면은 잠이 와요. 잠이 오죠. 한 5분만 있어도 잠이 오. 평소에는 잠이 안 오는데 명상을 하면은 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잠이 없는 분들은 명상을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책을 보면은 잠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책이 수면제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데 책을 보면은 그래서 수면제 1번은 명상, 2번은 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명상은 조금 어려운데 어렵지만은 우리가 집에 이렇게 도둑놈이 들어왔다. 이 카페에서 저기 이제 커피 콩을 훔치러 왔다. 그러면은 이 집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을 이게 훔치려고 내가 명상을 하는 것은 잠자려고 명상하는 건 아니죠. 그럼 잠이 되는 거니까 베개. 명상이라는 형태로 하려면은 내 마음을 한번 성찰해보고 어떻게 내 마음이 도대체 어느 구석에 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이게 잠이라는 것은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도둑, 마음의 도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 성찰할 때 잠이 온다. 그러면은 내 마음의 도둑놈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5분 만에 잠이 올 것이 한 10분까지는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좀 어렵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쉽고 좋은 방법은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는 거예요. 영화나 연극을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좋은 일이 할 때는 웃음이 나오고 안 좋을 때는 드라마에 있는 사람들 보고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하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아니면
모함을 받았다. 사실은 뭐 돈을 훔치거나 잘못한 게 아닌데 모함을 받으면 너무나 마음이 속이 상하죠. 그럴 경우에는 저 주인공이 아주 바보처럼 왜 저럴까? 또 왜 인생이 안 풀릴까? 그런 감정이 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인공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동일화 과정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저 주인공이라면은 저때 바보처럼 저렇게 하지 말고 부모를 찾아가거나 친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뭐 신고를 하든지 왜 저런 바보처럼 저렇게 할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보이고 쉬운 방법은 영화를 보는 거. 근데 영화는 이제 좀 자기적이니까 그런데 연극을 보면은 바로 앞에서 하는 거니까 호흡이 이제 실감 나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소리도 들리고 영화는 여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거하고 유튜브에서 듣는 거는 다르죠. 유튜브에 우리가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것은 왜 그런 설명을 하느냐 할 수 있는 거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연극을 보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면은 영화로 보고 또 영화가 그러면은 또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인 대본은 책이에요. 책이 있어야 무슨 적는 것이고 적어도 책이 없다 하더라도 대본은 있는 것이죠. 대본 없이 그냥 나와서 이렇게 하는 영화 연극은 없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아마추어들의 그냥 그것이고 그래서 이 성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과거, 미래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이제 또 한 가지 성찰의 방법은 뭐 내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혼자 공원을 걸어가거나 학교 뭐거나 숲속 등산은 힘들어서 안 돼요. 등산은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안 나요. 땀이 이렇게 나고 허덕허덕하기 때문에 등산은 명상에는 별로 좋지 않고 얕은 야산을 가거나 아니면 공원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쪽을 가면은 자기가 걸어온 길이 또 그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한 번씩 아까 저 사막 그 시를 생각하면서 뒷걸음질 한번 쳐보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걷지 않고 마라톤 하고 뛰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집에서 뭐 누구나 경험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아버지나 아니면은 그 아버지 위에 큰아버지 정도 아니면은 또 젊으신 할아버지 정도가 이제 그 경험을 하셔서 그런 건데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공장이 생기고 그럴 때 이야기인데 시골에 어떤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고 형제가 이제 4명이 있다고 쳐요. 남자건 여자건. 그런데 이 4명을 농사를 짓게 하면은 뭐 농사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큰 도시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 같은 큰 도시에서 공장이 생겼다. 그리고 공장에서 이제 물건도 만들고 또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쪽에 하려면은 농사 기술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회계도 해야 되고 뭐 법률도 좀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김서방이 소를 팔아서 우리 아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들이 4명이고 뭐 딸이 있거나 하더라도 이제 한 사람을 뭐 공부를 잘하는 누구를 막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또 보통의 경우는 뭐 장남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직장을 요새 말하는 뭐 삼성이건 현대건 어디나 들어가면은 그 자기가 배운 내가 회계학을 배웠다. 아니면은 기계공학을 했다. 전자공학을 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현대자동차에 들어갔다. 그럼 한 3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여기는 20 내지 3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낀다는 것처럼 이 우리가 하는 휴대폰이 이제 주기가 뭐 1년인지 2년인지 6개월인지 모르겠는데 자주 바뀌잖아요. 자동차도 바뀌고. 그리고 바뀔 때마다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성능 자체도 많이 바뀌어요. 성능 자체도 바뀌고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있고 자동차에도, 그리고 요새는 무인 자동차까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어떤 물건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5년, 10년, 그리고 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써먹는 기간이 어떤 경우는 1년이고 5년, 10년을 넘어가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소를 3번 팔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학 한 번 보내주는 것도 힘드는데 대학을 3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나이가 들어서 35인데 또 학교 들어가서 언제 또 배워서, 그건 또 젊은 친구들하고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자식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뭐 자식이 직장을 괜찮은 직장을 얻어서 이렇게 부모에게 용돈도 좀 주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이게 직장을 다니다가 또 업종이 바뀌고, 그런데 아버지가 뭐 부자인 경우가 아니고 보통 경우라면은 소 한 번 팔아서 문제지 또 팔고 또 팔고. 그런데 문제는 요새는 옛날에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60년도 평균 수명이 52세였대요. 지금은 80몇 세니까 그 돈을 주고 나면은 그 부모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한 번만 주면 되는데 이제는 3번을 줘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환갑 지날 때쯤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오래 사시니까 아들 쪽에 돈이 더 들고 부모도 돈이 더 들고, 그런데 지금은 자꾸 바뀌니까 세상이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여기는 한 번을 전자공학에 뭘 배우면 되는데 이제는 A 학문, B 학문, C 기술을 이렇게, 오늘은 올해는 커피 기술 배워서 한 해 해먹고, 또 그 다음에는 영화 촬영 기사가 되고,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변신을 해야 되는, 우리 로봇 변신 합체를 하는 그런 레고,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레고 인생이다 이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그 우리 고호 그림이나 이렇게 보면은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짜마처럼 모자이크 퍼즐 모자이크 퍼즐 인생인데, 그렇게 탁 짜면 되는데 이제는 레고 인생. 한 번은 바리스타로 한 번 했다가 또 해체, 로봇 해체해서 또 오늘은 뭐 작가 해체. 그런데 말이 쉽지, 오늘은 커피하고 내년에는 작가하고 그 다음에는 사진 기사, 이게 말이 쉽지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기술은 둘째치고 기본적인 그것이 한 번 써먹은 지식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니면은 매 시간 1년, 2년 그것이 자기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수돗물이 아니고, 수돗물은 한번 받으면 끝이죠. 그런데 샘물은, 기본적인 샘물은 밑에서 물이 퐁퐁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우리가 두레박으로 떠낸다 하더라도 물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퍼냈는데 물이 없다. 그거는 기본적인 샘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물이 아니죠. 그런 거는 우물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돗물. 수돗물은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받아놨다가 이렇게 틀면은 나오는 샘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레고 인생, 샘물 같이 아이디어나 창의가 샘물처럼 퐁퐁퐁퐁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잠시 쉬고 우리 후반전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것을 집에 가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한 개라도 실천하면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거나 아니면 인생의 우울증에서는 탈출할 수 있고, 그 어머님의 우울증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머님 보고 이 중에 한 개라도 채택을 해서 한 해보시라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돈 드는 것 같으면은, 근데 내가 이야기 중가 학원은 돈이 들고 효과가 없어. 이거는 돈이 안 들고 실천만 하면 효과가 있는 거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휴식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